여러분, 오늘 아침에 신발 신으실 때 허리 구부리기 힘드셨나요? 아니면 의자에서 일어날 때 으쿠 소리 내셨나요? 지난달 목요일이었습니다. 인천 남동구에 사시는 72세 김모 할머니가 딸과 함께 제 진료실에 오셨어요. 딸분이 먼저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우리 어머니가 요즘 자꾸 넘어지셔서요. 지난주에는 현관에서 넘어져서 손목을 다치셨어요. 악력 검사를 해봤습니다. 정상은 18kg 이상인데 이 할머니는 11kg이었어요. 근력이 정상의 60%밖에 안 남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딸분이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혹시 우리 어머니 요양원 생각해야 하나요? 그 할머니 표정이 굳어지시더라고요. 나는 절대 요양원 안 가. 죽을 때까지 우리 집에서 살 거야. 요양원 아무도 가고 싶지 않으시죠? 하지만 제가 35년간 환자분들을 보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요양원은 갑자기 가는 게 아니에요. 신호가 있습니다. 그 신호를 미리 알아채고 막으시면 90살까지도 집에서 자립해서 사실 수 있어요. 저는 노인의학 전문의로 35년째 어르신들을 진료하고 있습니다. 매년 수십 분이 요양원으로 가시는 걸 봅니다. 그중 상당수가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막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경우입니다. 인천 남동구의 김 할머니는 다행히 제때 오셨어요. 근력 운동을 시작하고 단백질 섭취를 늘리고 낙상 위험을 줄이는 환경 개선을 하셨습니다. 6개월 후 악력이 16kg으로 올라갔고 지금은 혼자 장도 보시고 손주들도 돌봐주세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이 들면 힘 빠지는 건 당연해. 조금 불편해도 참고 살면 돼. 틀렸습니다. 근력이 떨어지는 건 자연스러운 노화가 아니에요. 근감소증이라는 병입니다. 이 병을 방치하면 낙상하고 골절되고 결국 침대에 누워 계시다가 요양원으로 가시게 됩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엔진입니다. 엔진이 고장나면 차가 못 가는 것처럼 근육이 약해지면 사람이 못 움직입니다. 못 움직이면 더 근육이 빠지고 더 못 움직이고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마치 하수구가 조금씩 막히다가 어느 순간 완전히 막혀서 물이 역류하는 것처럼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4가지 신호 하나라도 있으시면 위험합니다. 오늘부터 바로 고치셔야 요양원 안 가세요. 4번째 신호입니다. 음식을 씹고 삼키기 힘들어집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시는 69세 박모 할아버지 경우입니다. 이분은 작년부터 고기 드시기가 힘드셨대요. 질긴 고기는 씹다가 뱉으시고 밥도 목에 걸리는 느낌이 있어서 물로 흘려 넘기셨습니다. 이 빠져서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지내셨어요. 6개월 지나니까 체중이 6kg 빠졌습니다. 원래 62kg이셨는데 56kg으로 줄었어요. 10%가 빠진 겁니다. 혈액 검사에서 알부민 수치가 3.2였어요. 정상은 3.5 이상입니다. 영양실조 상태였던 거죠. 씹고 삼키는 능력이 떨어지는 걸 연화장애라고 합니다. 이게 생기면 단백질 섭취가 줄어듭니다. 고기, 생선, 계란 같은 단백질 식품은 다 씹어야 하거든요. 씹기 힘드니까 국에 말아 먹고 죽만 드시게 됩니다. 그러면 근육이 빠지기 시작해요. 근육은 단백질로 만들어집니다. 하루에 체중 1kg당 1g 이상의 단백질을 드셔야 근육이 유지돼요. 60kg이시면 60g 이상이요. 그런데 연화장애가 있으면 하루 30g도 못 드십니다. 근육이 분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건 흡인성 폐렴입니다. 음식을 삼킬 때 기도로 넘어가는 거예요. 기침으로 다 뱉어내면 괜찮은데 어르신들은 기침 반사가 약해져서 그냥 폐로 들어갑니다. 폐에 음식물이 들어가면 염증이 생겨요.
이게 폐렴으로 악화되고 입원하시고 그 사이 근력이 더 빠지고 결국 요양원으로 가시게 됩니다. 대구의 박할아버지는 치과에 가서 틀니를 새로 맞추셨어요. 그리고 연화 운동을 시작하셨습니다. 목 근육 강화 운동이요. 식사도 부드럽게 조리한 단백질 위주로 바꾸셨어요. 고기는 다져서 완자로 만들고 생선은 찜으로 드시고 계란찜도 자주 드셨습니다. 3개월 만에 체중이 60kg으로 올라가고 알부민도 3.7로 정상화됐어요. 음식 씹기 힘드시면 치과부터 가세요. 틀니 맞추시고 잇몸 치료 받으세요. 그리고 연화 운동하세요. 혀를 입천장에 붙였다 떼기, 소리 크게 내기, 침 삼키기 연습, 이런 운동들이 목 근육을 강화합니다. 3번째 신호입니다. 화장실 가기 전에 실수하십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사시는 75세 이모 할머니 사례입니다. 이분은 작년 여름부터 소변이 급할 때가 있으셨대요. 화장실 가는 중에 참지 못하고 조금씩 지리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한 달에 한두 번이었는데 점점 자주 일어났습니다. 창피하셔서 아무한테도 말 못하시고 패드를 차기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패드를 차니까 피부가 짓무르고 냄새도 나고 외출하기가 두려워지셨습니다. 혹시 밖에서 실수하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에 집에만 계시게 됐어요. 6개월 지나니까 우울증이 왔습니다. 친구들 만나는 것도 끊으시고 교회도 안 나가시고 하루 종일 집에만 계셨어요. 근육량을 재봤더니 정상의 70%였습니다. 6개월 만에 30%가 빠진 거예요. 집에만 계시니까 움직임이 줄어서 근육이 급격히 감소한 겁니다. 요실금이 생기면 사회생활이 끊깁니다. 사람 만나기 싫어지고 외출이 두려워지고 집에만 틀어박히게 됩니다. 그러면 활동량이 급감하면서 근력이 빠집니다. 근력이 빠지면 걷기 힘들어지고 낙상 위험이 커지고 결국 요양원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부산의 이 할머니는 비뇨기과 치료를 받으셨어요. 골반저근육 운동, 약물 치료, 그리고 생활습관 개선을 하셨습니다. 3개월 후 요실금이 80% 줄었고 패드도 벗으셨어요. 다시 친구들 만나고 교회 나가고 걷기 운동을 시작하셨습니다. 6개월 만에 근육량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요실금 있으시면 절대 숨기지 마세요. 병원 가서 치료받으세요. 골반저근육 운동만 해도 많이 좋아집니다. 케겔 운동이라고 하는데 소변 참는 것처럼 힘주었다 풀기를 하루에 50번씩 하시면 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화장실 급하실 때 있으신가요? 패드 차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보세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치료 가능한 병입니다. 2번째 신호입니다. 계단 오르기가 힘들고 한쪽 다리로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시는 73세 최모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아파트 3층에 사셨는데 엘리베이터가 없었어요. 작년까지는 계단을 잘 오르셨는데 올해 들어서 힘들어지셨대요. 한층 올라가면 숨이 차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리고 양말 신을 때 한 발로 서 있기가 힘들었어요. 중심을 못 잡고 비틀거리셨습니다. 벽을 짚어야만 겨우 신을 수 있었어요. 악력은 13kg, 의자에서 5번 일어나기 테스트는 15초가 걸렸습니다. 정상은 11초 이내예요. 하체 근력이 떨어지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계단 오르기 힘든 겁니다. 계단은 평지보다 3배 이상의 근력이 필요하거든요. 그 다음이 한 발로 서기입니다. 균형을 잡는 근육이 약해진 거예요. 하체 근력이 약하면 낙상합니다. 넘어지면 고관절이 부러져요. 고관절 골절은 노인의 재앙입니다. 수술받고 입원하면 최소 한 달은 누워 계셔야 해요. 그 한 달 동안 근육이 반으로 줍니다. 퇴원해도 제대로 못 걷고 휠체어 타고
결국 요양원으로 가시게 됩니다.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이 고관절 골절되면 1년 내 사망률이 20%입니다. 5명 중 1명은 1년 안에 돌아가세요. 그리고 살아계셔도 절반 이상이 예전처럼 못 걷습니다. 평생 지팡이나 보행기에 의지하셔야 해요. 강서구의 최 할아버지는 하체 근력 운동을 시작하셨어요. 스쿼트, 런지, 계단 오르내리기를 매일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10번도 힘들어 하셨는데 3개월 후에는 30번씩 하실 수 있었어요. 의자 일어나기 테스트도 9초로 정상이 됐고 한 발로 30초 이상 서 계실 수 있게 됐습니다. 계단 오르기 테스트 해보세요. 10계단을 쉬지 않고 오를 수 있어야 합니다. 힘드시면 위험 신호예요. 그리고 한 발로 10초 이상 서 보세요. 못 서시면 근력과 균형 감각이 떨어진 겁니다. 지금부터 운동 시작하셔야 해요. 이제 가장 위험한 첫 번째 신호입니다. 제가 환자분들한테 제일 먼저 확인하는 거예요. 걸음 속도가 느려집니다. 광주 서구에 사시는 71세 정모 할머니 경우입니다. 이분의 며느리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우리 어머니가 작년에는 저보다 빨리 걸으셨는데 요즘은 제가 자꾸 기다려야 해요. 횡단보도 건널 때도 신호가 바뀌기 전에 못 건너가세요. 4m 걷는 속도를 재봤습니다. 6초가 걸렸어요. 정상은 4초 이내입니다. 1초에 0.67m를 걷는 건데 정상은 1m 이상이에요. 보행 속도가 정상의 70%밖에 안 된 겁니다. 걸음 속도는 생존의 지표입니다. 국제 연구 결과를 보면 걸음 속도가 1초에 0.8m 이하인 어르신은 5년 내 사망률이 2배 높습니다. 걸음이 느리다는 건 전신의 근력이 약하다는 뜻이거든요. 심장도 약하고 폐도 약하고 다리 근육도 약한 거예요. 걸음이 느리면 횡단보도를 못 건넙니다. 신호가 바뀌는 시간은 보통 15초에서 20초예요. 10m를 20초 안에 건너야 하는데 걸음이 느리면 중간에 신호가 바뀝니다. 그러면 외출이 두려워지고 집에만 계시게 되고 근육이 더 빠지고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광주의 정할머니는 근력 운동과 걷기 운동을 병행하셨어요. 매일 30분씩 빠르게 걷기를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100m 걷는데 3분 걸렸는데 3개월 후에는 2분으로 줄었어요. 4m 걷는 속도도 4초로 정상이 됐습니다. 횡단보도도 여유 있게 건너시고 버스도 뛰어서 탈 수 있게 되셨어요. 걸음 속도 테스트 해보세요. 4m를 걸어보시고 시간을 재세요. 4초 이상 걸리면 위험합니다. 그리고 횡단보도를 편하게 건너는지 확인해 보세요. 중간에 신호 바뀌면 근력이 약한 겁니다. 지금까지 요양원 가게 되는 4가지 신호를 말씀드렸습니다. 음식 씹고 삼키기 힘듦, 요실금, 계단 오르기 힘듦과 한 발로 못 서기, 그리고 걸음 속도 느려짐. 여러분은 몇 가지나 해당하시나요? 하나라도 있으시면 지금 당장 막으셔야 합니다. 이 신호들을 방치하시면 1년, 2년 안에 요양원으로 가시게 됩니다. 절대 과장이 아닙니다. 제가 35년간 수천 명을 봐온 결과예요. 요양원은 나쁜 곳이 아닙니다. 하지만 아무도 가고 싶어 하지 않으시죠. 자기 집에서, 자기 침대에서 손주들 보면서 살고 싶으시잖아요. 그럼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합니다. 근육은 60세부터 1년에 1%씩 빠집니다. 70세면 10%, 80세면 20%가 없어져요. 하지만 운동하시면 막을 수 있습니다. 70세에도 80세에도 근육을 늘릴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단백질을 충분히 드세요. 하루 체중 1kg당 1g 이상이요. 60kg이면 60g입니다. 계란 3개,
생선 한 토막, 두부 반모가 약 60g이에요. 몇 끼 단백질을 꼭 드세요. 둘째, 근력 운동을 매일 하세요. 스쿼트 20개, 팔굽혀펴기 10개, 플랭크 30초. 이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힘드시면 의자 잡고 스쿼트 하시고 벽 짚고 팔굽혀펴기 하세요. 셋째, 빠르게 걷기를 하루 30분 하세요. 속도가 중요합니다. 천천히 1시간 걷는 것보다 빠르게 30분 걷는 게 근력에 더 좋아요. 숨이 약간 차고 땀이 날 정도로 걸으세요. 넷째, 치아 관리하세요. 3개월에 한 번 치과 가서 스케일링 받으시고 틀니 맞지 않으면 새로 하세요. 씹는 능력이 생명입니다. 다섯째, 요실금 있으면 치료받으세요. 골반 저근육 운동, 약물 치료, 필요하면 수술까지 하세요. 숨기지 마시고 비뇨기과 가세요. 여섯째, 균형 감각 운동하세요. 한 발로 서기, 눈 감고 서기, 일자로 걷기. 이런 운동들이 낙상을 예방합니다. 일곱째, 집 환경을 안전하게 만드세요. 문턱 없애고 화장실에 손잡이 달고 바닥에 미끄럼 방지 매트 깔고 야간 조명 켜두세요. 여덟째, 사회활동 유지하세요. 친구 만나고 동호회 나가고 봉사활동하세요. 집에만 계시면 근육이 빠집니다. 밖으로 나가세요. 제 환자 중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80세 할아버지셨는데 걸음이 느려지고 계단 오르기 힘들어지셔서 오셨어요. 딸이 요양원 알아보고 있었대요. 하지만 이 할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매일 단백질 챙겨 드시고 근력 운동하시고 빠르게 걷기를 하셨어요. 6개월 후 걸음 속도가 정상이 됐고 계단도 거뜬히 오르셨어요. 지금 85세인데 혼자 장도 보시고 손주들 어린이집 데려다 주고 등산도 다니세요. 그분이 제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선생님, 요양원 갈 뻔했는데 살았어요. 이제는 90까지, 100까지 우리 집에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운동이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근력이에요. 근력만 있으면 90세에도 혼자 살 수 있어요. 근력이 없으면 70세에도 요양원 가야 합니다. 오늘 선택이 10년을 바꿉니다. 아니,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꿉니다. 오늘부터 단백질 챙겨 드시고 근력 운동 시작하세요. 3개월만 지나면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손주들이랑 더 오래 놀고 싶으시죠? 자기 집에서 자기 침대에서 주무시고 싶으시죠? 친구분들이랑 여행 가고 싶으시죠? 그럼 지금부터 근육을 지키세요. 주변 어르신들도 챙겨주세요. 요즘 걸음이 느려지셨네요. 계단 오르기 힘드시죠?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여드리세요.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걱정됩니다. 근력이 빠지는 걸 모르시고 계시거든요.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부모님, 형제분들, 친구분들한테요.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시고 전화로 알려주세요. 이 정보는 정말 생명과 직결됩니다. 한 분이라도 더 알면 한 분이라도 요양원 안 가도 됩니다. 영상 아래 구독 버튼 누르시고 알림 설정까지 꼭 해두세요. 제가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정보를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력 운동법, 단백질 식단, 낙상 예방법, 이런 것들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댓글로도 질문 남겨주세요. 저는 걸음이 느린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계단 오르기 힘든데 어떤 운동부터 시작할까요? 요실금은 어디 병원 가야 하나요? 이런 거요. 제가 하나하나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좋아요가 많을수록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한테 전달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가 누군가의 요양원행을 막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요양원은 갑자기 가는 게 아닙니다. 신호가 있어요. 그 신호를 알아채고 지금 바로 운동 시작하세요.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소중합니다. 가족에게, 친구에게, 이 세상의 소중한 분들이에요. 여러분이 건강해야 주변 사람들도 행복합니다. 제발 근육을 지키세요. 운동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90살까지, 100살까지 자기 집에서 사실 수 있기를, 손주들이랑 오래오래 놀 수 있기를, 친구분들이랑 즐겁게 여행 다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지금부터 근력을 키우세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한테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분들한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